안녕하세요. 세종경제부동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땅 투자, 나는 이렇게 1억으로 100억을 만들었다. 정옥근 저자의 책 리뷰 6번째 시간으로 땅 투자 언제 시작해야 할까? 소유권의 힘. 시작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토지의 소유권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알아야 귀하게 모은 돈을 토지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지적도 우측에 하얀색 선이 길이다. 2015년 잘 알고 지내는 부동산 사장님이 이 땅을 소개해서 현장을 답사해보니 길보다 땅이 4m 정도는 꺼져 있고 나지막한 야산 속의 논으로 흙을 채워서 가꾸면 좋은 터가 될 것 같다. 태산리 고향 전원 마을을 개발할 때라 흙은 거기서 가져오면 될 것 같고 길이 땅 옆으로 길게 접해 있으니 땅이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기도 좋고 전체적으로 무난한 투자처럼 생각되어 얼마 달래요? 하니 평당 32만원을 달라고 한다. 땅이 1375평이니까 합계 금액이 4억 4천만원이다. 매도인에게 연락해서 시간 잡으세요 하고 사무실에 왔는데 전화가 와서 내일 11시에 우리 사무실로 온다고 한다. 계약할 때 잔금 전이라도 땅에 흙을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 편한 대로 하라고 한다. 아랫마을을 지나 이 땅으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마을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성토를 해놓으니 골짜기 땅 1300여 평이 운동장처럼 넓고 좋아 보인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길 높이만큼 흙을 채우니 옆 산 37번지 땅이 길과 이 땅 사이에 생긴 것이다. 즉 산의 범면이 채워지니 길이 없는 맹지가 된 것이다.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길과 땅 사이의 면적을 구해보라 하니 105평이라 한다. 땅을 소개한 부동산 사장님께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산 37번지의 주인을 찾아서 협의하라고 하니 며칠 후에 땅값으로 5천만원을 달라고 한다. 방법이 없지 않은가 시간을 잡아서 계약하라고 했다. 다음날 땅 주인 딸이 일산에서 부동산 하는데 계약하러 가는 길이라고 전화가 왔다. 퇴근 시간이 되어도 소식이 없어 전화해볼까 하다가 다음날 사무실로 가니 컴퓨터 앞에 시무룩하게 앉아서 어떻게 됐어요? 내용인즉 그 땅 105평을 5천만원에 계약하기로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앉은 자리에서 1억을 달라고 해 기분이 나빠 그냥 내려왔다는 것이다. 부동산 사장님 생각에 콩 한 고랑도 심기 어려운 자투리 땅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 어이가 없었던 모양이다. 두 번째 이야기. 그림에서 산 29-1번지가 매물로 나왔다 하여 현장을 답사해보니 도시와 접근성이 좋고 남향으로 잘 조성하면 좋은 터가 될 것 같은데 진입로가 좁은 게 조금 아쉬웠다. 그 외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무난한 물건이었다. 설계사무소 소장님에게 인허가 사항을 짚어보라고 하니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현장을 한번 답사해보겠다고 했다. 점심을 먹고 오후 2시에 현장에서 보기로 하고 왔는데 경사도도 완만하고 도로폭은 3m가 되니 750평까지는 허가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하여 물건을 준 부동산 사장님에게 계약하도록 시간을 잡으라 하고 왔는데 설계사무소 소장한테서 전화가 왔다. 애매해서 다시 가봤는데 그 길을 따라 상수도관은 묻혀있는데 하수관이 없어서 허가를 내려면 그 옆에 땅 204번지 묘에 주인한테 토지 사용 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좌측 산 29-8번지에 주인에게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서 물건을 준 부동산 사장님에게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용 승낙서를 받아달라고 하니 204번지 묘와 산 29-8번지의 땅은 조카와 삼촌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데 워낙에 완강해 방법이 없다고 했다. 세 번째 이야기. 세종시와 공주시의 경계에 경치 좋은 곳에 있는 토지이다. 다른 분이 일부는 개발했는데 위에 산 14-7번지 뒤에 땅을 주인이 만평을 분할해서 판다고 하니 자기가 개발해 놓은 땅과 뒤에 땅을 사라고 한다.
지적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 14-7번지에 묘지가 있다. 다른 사람의 소유라 이건 어떻게 협의하냐고 물으니 이 땅이 300평인데 땅 주인이 3억을 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현장 답사를 했는데 잘 가꾸면 좋은 집터가 될 것 같다. 그분에게 우리 사무실에 차 한잔하러 오시라고 해서 이분이 개발한 땅을 먼저 계약하고 묘지 주인 연락처를 받아서 의논할 일이 있다고 하니까 와보라 한다. 가서 보니 자기가 사는 집 옆에 딸이 살 집을 건축하고 마당에는 작업하시는 분들이 모닥불을 피워 놓았다. 이른 봄이라 쌀쌀한데 불가에 앉아 얘기하니 할머니가 의외로 상식이 풍부하셨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연세에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이라고 한다. 하여튼 그날 이야기의 요점은 3억 이하로는 흥정을 해줄 수 없고 딸 전화번호를 주며 나머지는 딸하고 얘기하라고 했다. 그날이 금요일이라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오후 3시경에 딸에게 전화해서 요구하는 대로 3억을 주고 매입을 할 테니까 이후에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산을 계약할 건데 계약하고 난 다음에 안 판다 돈을 더 달라 하면 곤란해지니까요. 아, 예, 그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안 할 거니까 마음 놓고 계약하세요. 2시간쯤 지난 그날 오후 5시경에 그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3억 받고는 못 팔겠다고 한다. 그래서 얼마를 더 달라는 거냐고 하니까 그만 없던 일로 하자고 하며 미안하다고 한다. 사리에서 이 세 분이 특히 인색하고 경우가 없는 분들이라 그렇게 했을까? 아니라고 본다. 이분들 모두 우리가 매일 보는 평범한 분들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할까? 이는 토지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힘 덕분이다. 국가가 사유지를 수용하는 경우 개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를 수용당할 수밖에 없지만 사인 간에는 합의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그 어떤 경우라 해도 말이다. 사례의 첫 번째 이야기에서 이 부동산 사장님은 산자락에 콩 한 고랑이도 심기 어려울 만한 자투리 땅이라고 우습게 여겼다. 비록 콩 한 고랑이도 못 심을 만큼 쓸모없어 보이는 이 땅이 본 땅 1375평의 생사여타를 쥐고 있는 것이다. 토지와 그 소유자의 권리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토지란 엄중하여 어떤 경우에는 생명과도 같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토지는 아마도 강남에 있는 땅일 텐데 왜 거기에 땅값이 비싼지 이유를 대려고 하면 수만 가지 되겠지만 단 한 가지, 땅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이 자투리 땅도 땅이 거기 있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옛날 신라에서 당나라 황제에게 원군을 청하기 위해 사신들이 갔는데 그 중에 황시성을 가진 여인도 있었다. 황제를 아련하니 먼 길 오느라 수고했다고 위로하며 동해 물이 많지? 하고 묻는다. 사신들은 서로 무슨 뜻인지 몰라 눈치를 보는데 황제가 또 묻기를 그래 동해에 있는 물을 양동이로 되면 몇 양동이나 되겠는고 하며 묻는다. 침묵이 흐르고 서로 눈치를 살피는 가운데 황시성을 가진 여인이 황제에게 폐하 동해만한 양동이가 있다면 딱 한 동이면 됩니다 라고 하자 황제가 무릎을 탁 치며 참 지혜로운 여인이다 라고 칭찬을 했다. 토지에 투자를 해서 풍요로운 미래를 맞이하고 싶은 분은 위에 황시성을 가진 여인의 통찰력을 살펴보시기 바란다. 성장하는 도시, 미래 가치가 높은 땅, 그런 땅이 있다면 본인 소유로 만들면 된다. 두 번째 사례는 자기 땅에 도로가 나 있어서 그 길만큼은 누구나 사용하는 공유지가 되었지만 그 땅의 소유권은 엄연히 땅 주인이다. 따라서 길 밑에 하수관을 매설하는 것은 소유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사용 승낙을 허락하든지 해주지 않던지 그것은 당연히 소유자의 권리이다. 세 번째 사례에서 그 할머니는
땅값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했는데 그만큼을 준다고 해도 왜 거절했을까? 이는 자신이 그 땅으로 인하여 취할 게 더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다. 누군가 뒤에 산을 개발하려고 하면 이 땅 없이는 개발 행위가 불가능하니 좀 더 버티면 더 받을 수 있다고 계산이 선 것이다. 이것은 그분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누가 설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던 1945년 8월 미군이 한반도 남쪽에 들어왔을 때 토지 소유의 집중은 심각해서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에서 온 지주와 토착 대지주들이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반면 토지가 없는 농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비참하리만큼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 군정은 1946년 소작인들이 토지를 경작한 대가로 지주에게 지급해야 할 소작료를 그의 생산량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조선 총독부가 보유하고 있던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여 농민들에게 저렴하게 넘기고 일본인 지주들이 보유했던 토지를 인수해서 농민들에게 매각하여 자신의 토지를 가지게 하였다. 미 군정이 토지개혁을 시행했던 이유는 공산화의 위험을 막기 위함이었는데 당시 토지개혁을 주도했던 울프 데라진스키는 다음과 같이 당시의 일을 회고한다. 나는 1921년 초에 러시아를 떠나기 전에 얻은 교훈 덕분에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민들에게 토지를 돌려줌으로써 단호하게 토지 문제를 해결했다면 공산주의자들이 절대로 권력을 잡지 못했을 것이라는 교훈 말입니다. 이승만 정부도 농지개혁법을 실시하였다. 그 내용은 소유주가 경작하지 않은 모든 토지와 삼정보 9,000평이 넘는 모든 토지를 재분배 대상으로 삼고 정부가 5년간 나누어서 땅값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입해 농민들에게 그의 생산량의 150%를 땅값으로 정하고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이다. 1949년 입법 예고하고 1950년 본법 시행령을 공포해 그해 5월에 농지법이 시행되었다. 반면 북한은 국가가 모든 토지를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며 공동생산 공동분배로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고 하자 북쪽의 국민은 열렬히 환호하였고 그 여세를 몰아 6.25 동란을 일으키게 된다. 우리 남한의 국민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보유하게 되므로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어 그 소산으로 가족이 먹고 살게 되니 보람이 있고 행복했던 것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이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하자고 선동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사유재산의 소중함을 경험하고 저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다. 연합군의 도움이 있었지만 국민은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오늘의 책 리뷰 요약. 토지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힘. 토지의 소유권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알아야 귀하게 모은 돈을 토지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정옥근 저자께서는 세종시에서 부동산 현업에 종사하고 계시며 토지 투자의 성공 사례를 나누시고자 강연을 월 2회 진행하고 계십니다. 강연에 참석하셔서 생생한 세종시 토지 투자의 성공을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